세계 최초입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 조롱받던 삼성이 끝내 HBM4 12단을 극적 성공시켰습니다. 2026년 AI 전쟁의 승패를 가를 이 메모리를 놓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비밀 경쟁을 벌였습니다.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용인 삼성 기술전에 모였고 선점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1년 전 엔비디아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AMD에게 오픈 AI 8조 원을 내줬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절대 늦으면 안 돼. 젠슨 황의 지시 아래 치열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정된 물량, 먼저 손잡는 회사가 AI 시장을 지배합니다. 비공개 현장에서 벌어진 선점 경쟁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시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챈들러입니다. 47세, 엔비디아 메모리 전략 담당 디렉터로 19년간 일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후 3시, 엔비디아 본사. 제 책상 위에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025 기술전 10월 27일 용인. 비공개 행사였죠. HBM4가 공개됩니다. 세계 최초 10나노급, 올해 말 양산 예정. 이 메모리가 2026년 AI 시장을 좌우할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젠슨 황 CEO. 내 사무실로 지금. 5분 후 CEO실. CTO 샘 노파도 있었습니다. 초청장 받았나? 젠슨이 물었습니다. 예.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삼성 HBM4 내년 점유율 30% 목표 기사였어요. 우리가 늦으면 안 돼. 젠슨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AMD가 삼성 HBM3로 오픈 AI와 8조 5천억 원 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삼성을 몰라본 저희는 기회를 못 잡았죠. 절대 늦으면 안 돼. 젠슨이 단호했습니다. 기가바이트 400은 HBM4 없이 불가능해. 2026년 1분기 양산 목표야. 물량 확보 실패하면 일정이 무너져. AMD도 움직입니다. 샘 노파가 말했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요. 로버트, 자네가 가. 젠슨이 저를 봤습니다. 27일 첫날부터 현장에 있어. HBM4 확인하고 협상 시작해.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복귀 후 바로 인천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공급망 이사 제임스였어요. 로버트, AMD 팀도 27일 용인 간대. 리서수가 직접 지시했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HBM4를 놓고 세계 최고 기업들이 격돌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입니다. 10월 26일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도착. 12시간 비행이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착 후 서울 호텔에 체크인 후 노트북을 켰어요. 삼성 기술 자료를 열었죠. 화면에 스펙이 떴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HBM4 12단. 세계 최초 10나노급 6세대 D램 공정. HBM3 대비 대역폭 25% 향상. 전력 효율 30% 개선. 수율 목표 75% 이상.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AI 칩 성능은 메모리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메모리 대역폭이 부족하면 병목이 생기죠. 우리 기가바이트 400 차세대 칩. 설계 목표는 AI 추론 속도 50% 향상. 하지만 기존 HBM3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역폭이 부족하니까요. HBM4가 필수였죠. 더 중요한 건 타이밍. 2026년 1분기 기가바이트 400 양산 목표. 그러려면 올해 말부터 HBM4 공급이 시작돼야 했어요. 삼성 일정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화상회의.
젠슨과 샘 노파, CFO가 모여 있었어요. 자료 확인했나? 젠슨이 물었습니다. 예. 스펙이 예상 이상입니다. AMD가 선점하면 우린 2026년 내내 공급 부족이야. CFO가 말했습니다. 작년 HBM3 부족으로 H100 생산 3개월 지연. 매출 손실 50억 달러였죠. 구글도 움직입니다. 샘 노파가 말했습니다. TPU 비육에 HBM4 탑재 계획이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칩 마이아에 쓸 거고요. 모두가 2026년 물량을 노립니다. 하지만 삼성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죠. 먼저 계약하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로버트, 내일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젠슨이 물었습니다. HBM4 확인하고 즉시 협상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우린 이제 선택하는 입장이 아니야. 삼성이 선택하는 거야. 1년 전 신뢰를 쌓았지만 HBM4 보장은 아니야.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회의 종료. 창밖 서울 야경이 빛났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제임스였죠. AMD 팀 내일 오전 용인 도착. 리사수 CEO가 이재용 회장과 통화했다는 소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15시간 후 기술전 시작. HBM4. 10나노급 세계 최초. 2026년 AI 시장의 심장. 누가 먼저 손에 넣느냐가 승부입니다. 10월 26일 오후 2시. 호텔에서 체크아웃했습니다. 용인으로 향했죠. 택시 창밖으로 경기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후 삼성 세미콘스 포렉스 근처 도착.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내일 저곳에서 HBM4가 공개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삼성 김성호 상무였어요. 우리 HBM3 계약 때 함께 일했던 분이죠. 챈들러 디렉터님, 용인 도착하셨습니까? 예,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어떠세요? 비공식 미팅으로요. 좋습니다. 오후 7시 용인 시내 한 식당. 김상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1년 만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HBM3 공급 잘 되고 있죠? 완벽합니다. GB300에 탑재되면서 성능이 입증됐어요. 다행입니다. 그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내일 보실 것들이 놀라우실 겁니다. HBM4 말씀이시죠?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나노급 공정은 저희도 처음입니다. 엔지니어들이 18개월 밤낮 없이 일했어요. 기대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현장에 많은 회사들이 옵니다.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2026년 물량을 원하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무가 계속했습니다. 올해 말 양산 시작해도 내년 상반기 물량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도 고민입니다. 누구와 먼저 계약할지요. 엔비디아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HBM3로 증명했죠.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매력적인 제안을 준비 중이에요. 장기 계약, 선불 조건, 심지어 기술 협력까지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김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전은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자리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악수하며 헤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젠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삼성 측과 저녁 미팅 완료. 경쟁 치열합니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미래가 달렸어. 방에 도착하여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삼성 세미콘스 포렉스 건물 불빛이 보였어요. 밤 10시인데도 환했죠. 저곳에서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 공개될 HBM4를 위해서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간 후 기술전 시작.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선점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10월 27일 오전 8시 30분. 용인 삼성 세미콘스 포렉스 정문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 이미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주차장을 보니 AMD 로고가 붙은 차도 보였죠. 경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보안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VIP 배지를 받았어요. 로버트 챈들러, 엔비디아, 비공개 전시관 A동 접근 가능. 안내원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하 2층. 문이 열렸습니다. HBM4 체험관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입장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투명 케이스 안에 HBM4 12단 실물이 놓여 있었어요. 손톱만한 크기. 하지만 그 안에 2026년 AI 시장의 미래가 들어있었죠. 옆에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테스트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공정 10나노급 6세대 D램. 대역폭 HBM3 대비 25% 향상. 전력 효율 30% 개선. 발열 제어 85도 환경에서 안정 작동. 수율 현재 78%. 손이 떨렸습니다. 78%요. 목표 75%를 이미 넘었습니다. 챈들러 디렉터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성 HBM 개발팀 이현주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인상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율이 예상보다 높네요. 18개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0나노급 공정은 세계 최초예요. TSMC도 SK 하이닉스도 아직 12나노 단계죠.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녀가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AI 추론 속도 테스트 결과. HBM3 대비 47% 향상. 전력 소비 23% 감소. 이건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기가바이트 400과 완벽하게 맞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 말씀이시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AMD 팀이었어요. 3명. 그중 1명은 알고 있었죠. 데이비드, 김, AMD 메모리 파트너십 담당.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답례했죠. 적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젠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HBM4 확인 완료. 스펙 기대 이상. 수율 78%. 즉시 협상 시작 요청합니다. 5분 후 답장. 승인. 오늘 안에 삼성 측과 미팅 잡아. 오전 11시. 체험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성호 상무를 만났어요.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있으십니까?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어떠세요? 완벽합니다. 회의실 비치르러 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임원진도 참석할 겁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AMD 팀도 김상무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진짜로요. 오후 3시. 회의실 비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김성호 상무와 3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박준혁 전무 영업 담당 최은지 상무 그리고 기술 담당 이현주 수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상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오전 체험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관심을 보였죠. 직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HBM4를 2026년 1분기부터 필요로 합니다. 기가바이트 400 양산 일정 때문이죠. 박준혁 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물량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분기당 최소 5만 개.
연간 20만 개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당한 규모네요. 최은지 상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 상반기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올해 말 양산 시작해도 초기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선 공급권을 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3년 단위로요. 흥미롭네요. 김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오전에 AMD 팀과도 미팅했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불 계약을 제안했어요. 2026년 물량을 미리 결제하겠다고요. 선불이요? 예. 그리고 구글은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TPU와 HBM4 공동 최적화 프로젝트죠.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엔비디아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HBM3 공급으로 이미 증명했죠. GB300 성공이 그 결과고요. 알고 있습니다. 김 상무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과거 실적만으로는 안 돼요. 2026년 전략적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전략적 파트너십 원합니다. 제가 맞받았습니다. 장기 계약, 안정적 물량, 기술 협력 모두 가능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 제안도 들어봐야 해요. 공정한 비교가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습니다. 김 상무가 답했습니다. 기술전이 31일까지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악수하고 나왔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AMD 팀이 회의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순서였던 거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젠슨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AMD는 선불, 구글은 기술 협력을 제안했대요. 우리 조건은 장기 계약, 안정적 물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번 주 안에 결정한답니다. 젠슨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더 강한 카드가 필요해. CFO와 논의해서 추가 제안 준비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날. 아직 이틀이 남았어요. 선점 경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0월 28일 오전 9시. 기술전 이틀째였습니다. 호텔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본사 CFO가 보낸 새 제안서. 3년 장기 계약, 우선 공급권, 그리고 20% 선불 조건. 이게 우리 최종 카드였습니다. 오전 10시. 다시 삼성 세미콘스 포렉스. 김성호 상무에게 전화했죠. 추가 제안이 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오후 2시 어떠세요? 그가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점심시간 기술전 전시관을 돌아봤습니다.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이나노 파운드리 기술. 삼성의 기술력이 한눈에 보였죠. 복도에서 구글팀을 마주쳤습니다. 5명. TPU 개발팀으로 보였어요. 그들도 HBM4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빛을. 이번엔 박준혁 전무만 있었습니다. 새 제안을 들어보죠. 그가 말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3년 계약, 연간 20만 개, 20% 선불, 우선 공급권. 박 전무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AMD 제안과 비슷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5% 선불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제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기가바이트 400과 HBM4 공동 최적화. 엔지니어 교류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흥미롭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보죠.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예. 29일이 기술전 실질적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최종 결정할 겁니다. 회의 종료.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공급망 이사 제임스. 로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움직인다는 정보야. 자체 AI 칩 마이야에 HBM4 쓸 거래. 경쟁자가 또 늘었습니다. 오후 5시 젠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가 물었습니다. 제안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MD가 25% 선불을 제시했대요. 우리보다 5% 높습니다. 차이를 메어 젠슨이 단호했습니다. 25%로 올려. CFO 승인받을게. MS도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있어. 그가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져선 안 돼. HBM4 없이는 기가바이트 400이 불가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이 결정일이야. 젠슨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호텔방. 창밖 삼성 세미콘스 포렉스 불빛이 여전히 환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9시. 내일 오전이면 삼성이 결정합니다.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우리. 네 회사가 한 개의 물량을 놓고 싸우고 있었죠. 누가 이길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0월 29일 오전 8시. 기술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젠슨 메시지. CFO 승인. 25% 선불 가능. 오늘 꼭 성공해. 삼성 세미콘스 포렉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김성호 상무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종 제안 준비됐습니다. 11시에 오세요. 임원진 전체 모입니다. 회의실 빛을.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김상무, 박전무, 최상무, 이수석,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 최종 제안입니다. 3년 계약, 25% 선불, 우선 공급권, 기술 파트너십. 부사장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AMD와 동일하네요. 예. 하지만 우리에겐 신뢰가 있습니다. HBM3로 증명했죠. 또한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율 80%입니다. 우리와 계약하면 삼성 HBM4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잠시 논의 시간 주시겠습니까?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상무가 나왔어요. 챈들러 디렉터님, 긍정적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제안도 경쟁력 있고요. 다음 주 본사에서 최종 논의하시죠. 확정인가요? 계약서는 아니지만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재용 회장님도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화성 캠퍼스에서 공식 미팅하죠. 완벽합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젠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삼성이 긍정 신호 줬어요. 다음 주 공식 논의합니다. HBM4가 우리 미래를 바꿀 겁니다. 오후 2시 폐막식.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기술 파트너십이 삼성의 미래입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3일 전 초청장 받았을 때의 긴장감. 경쟁사들과의 싸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AMD 팀이 보였어요. 데이비드 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답례했죠. 승자와 패자가 갈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권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6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기도 풍경이 지나갔어요. 3일 전 이 길을 반대로 왔었죠. 그때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젠슨에게 최종 보고를 보냈죠. 삼성과 긍정적 합의. 다음 주 화성 캠퍼스에서
공식 계약 논의 예정. HBM4 우선 공급 가능성 높음. 기가바이트 400 일정 지킬 수 있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어. 본사 복귀 후 상세 보고하자. 잘했어, 로버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출장 잘 되셨습니까?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좋으시겠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삼성 기술전 다녀오셨나 봐요? 요즘 삼성 HBM이 난리래요. 세계 최초라나? 맞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간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HBM4 12단. 10나노급 세계 최초. 수율 78%. AI 추론 속도 47% 향상. 전력 효율 23% 개선.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18개월 밤낮 없이 일한 엔지니어들. 포기하지 않은 집념.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치열한 경쟁. 25% 선불. 기술 파트너십. 우선 공급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얻어낸 긍정 신호. 삼성은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12시간 후 실리콘밸리로 돌아갑니다. 탑승구 라운지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 이번 주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인 삼성기술전에서 벌어진 선점 경쟁. 글로벌 빅테크 4개 회사가 HBM4를 놓고 격돌했죠. 계약서에 사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주 공식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삼성이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요한 파트너라고요.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기체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인천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삼성 세미콘 스포렉스 방향. 저곳에서 지금도 HBM4가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2026년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삼성 점유율이 30%에 도달하는지, 기가바이트 400이 제 시간에 양산되는지, HBM4가 AI 시장을 바꾸는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념,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3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HBM4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한국과 함께요. 지금까지 엔비디아 로버트 챈들러 디렉터의 증언을 들어보셨습니다. 18개월 밤낮 없이 일한 한국 엔지니어들. 불가능하다는 조롱을 딛고 세계 최초를 만들어냈습니다. 뒤처졌다던 기술이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기술이 됐죠. 지금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도전하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서, 사업에서,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는 안 된다, 늦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집념과 기술 그리고 끈기가 있다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자신만의 HBM4를 만들고 끝까지 가세요. 세계 최초를 만든 한국 기술이 자랑스럽다면 한국 최고. 그 댓글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감동받으셨다면 삼성 자랑스럽다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시장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만나요.